이 차트를 이렇게 보고, 아무튼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시장하고 아니면 그 종목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 답을 찾기도 하고, 본인 혼자서 묻고 대답하고, 아무튼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차트라는 게 아무튼 이 시장 차트가 이게 시장의 언어예요, 언어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써야 되고, 그래서 일본 같은 일본어를 써야 되고, 미국 가면 영어를 써야 되고, 이렇게 그 나라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하려면 그 언어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시장하고 소통하고 어떤 종목하고 소통을 하고 아니면 어떤 세력들하고 내가 소통을 하려면 뭔가 그 도구가 있어야죠, 도구가. 그게 뭐냐? 그게 차트예요, 차트. 이게 차트를 내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안 되고, 그 차트를 통해서 그 세력하고도 대화를 하고, 차트를 통해서 개인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하셔요, 대화를. 그 시장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횡보라고 했죠. 횡보인데, 보시면, 이게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인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인데, 여기 그때 이 ETF, 현물 ETF 승인 난 그 주에 위에서 이렇게 긴 꼬리 달았죠. 위에서 긴 꼬리 달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또 아래로 긴 꼬리 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현물 ETF 승인 났을 때 이때 개인들이 우르르 사지 않겠어요? 그 개인들이 우르르 샀다가 또 내려가니까 또 이렇게 막 손절했겠죠. 이게 손절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반 이상은 손절했겠죠, 손절.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또 쫙 흔드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개인들이 손절했겠죠, 손절. 여기서 뭐 개인들이 익절했겠어요? 손절이지. 막 가는 거 따라서 샀다가 또 내려가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손절가 정해놓고 손절 쭉쭉쭉 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막 아래로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보죠? 그러니까 꼬리를 다는 거죠. 이렇게 꼬리. 꼬리. 그러니까 이 꼬리라는 게 이게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죠. 특히 이렇게 단타하거나 이게 단기로 하는 개인들한테는 이 꼬리가 다 손절해야 되니까 이게 단타나 이게 단기를 하는 이 특히 개인들은 이 꼬리를 통해서 결국에 손절,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거의 손절이에요, 손절. 그러면서 이 개인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누가 사겠어요? 이렇게 손절하는 걸 누가 사준다는 거죠. 여기도 손절하는 걸 누가 사준다고? 그걸 누가 사겠어요? 세력이 사는 거죠, 세력이. 세력이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산다, 이제.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가격을 막 올려주면서 살 필요는 없죠. 그 시간을 끌면서 개인들로 하여금 지치게 하면 되고, 그 개인들은 기다리는 걸 별로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뭘 싫어하는가? 그래서 그 싫어하는 것을 세력들이 자꾸 하면 그 개인들이 그 종목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 시장을 떠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1년, 2년 막 계속 개인들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해봐요. 그러면 개인들이 그죠? 그 종목이든 시장이든 자꾸 떠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걸 하는 중이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어차피 중장기라는 투자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가만히 뭐 살 필요도 없고 팔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야, 올라오면 올라오는 것 같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 같다. 응? 어차피 지금 팔 거 아니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는 비트코인 어차피 저기 가서 팔 거니까 저기 가서 이런 데서 팔 거 아니고 난 저 위에 가서 팔 거니까 위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위로 흔들든 아래로 흔들든 이게 뭔 상관이 있냐는 얘기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내가 어디서 팔 줄을 알면 그럼 나는 어디서 팔 거냐? 최소한도 그 1억 이상에서 팔 거다. 1억 이상에서 이렇게. 그럼 1억 이상 갈 거라는 거 아니야? 안다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흔들다 가도 나는 결국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올 때까지는 그냥 들고 있겠다. 왜? 그 목표가가 그럼 올 거냐? 내 판단은 온다. 다른 사람들이야 판단을 하든 말든 그 목표가를 믿든 안 믿든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목표가를 믿고 그 목표가를 내가 그냥 목표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저런 근거로 해서 그 목표가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에 빨리 오느냐 시간이 걸려서 오느냐 그 시간 차이만 있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국 그 목표가에 온다. 그럼 나는 그 목표가에 팔 거다. 이게 중장기인 거예요. 말로만 중장기가 아니고 그 중장기가 되려면 종목이 됐든 이렇게 코인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아니면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중장기를 하려면 내가 어떤 목표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표가가 내가 희망하는 목표가면 아니고 시간이 지났을 때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근거로 해서 그 목표가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목표가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걸 내가 분석으로 알든 경험으로 알든 그 목표가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래서 내 목표가가 올 때까지 아무튼 목표가든 목표가 근처 목표가 근처 올 때까지 나는 그냥 그걸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에코프로가 5만 원, 10만 원일 때, 그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때, 응? 내가 2차 전지가 미래에 그렇게 성장성이 좋고, 막 10년, 20년 성장할 그런 분야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그 기업들 중에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그도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면서, 그래서 언젠가 되면 지금은 5만 원, 10만 원 있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언젠가는 50만 원은 갈 거다. 아마 100만 원, 150만 원 나중 얘기고 50만 원 갈 거다. 그러면 내가 5만 원, 10만 원 사면 그 5배, 10배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나는 그 목표가에 가서 팔겠다. 그랬으면 1년 전, 2년 전 사가지고 그냥 들고 있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50만 원이 왔으니까가 아니고요. 150만 원을 갔으니까가 아니고 에코프로를 5만 원에 10만 원에 사가지고 중장기를 하려고 했으면 자기가 사서 그 단가 대비 최소한도 그렇게 한 5배. 그죠? 그렇게 성장성이 좋고 앞으로 시장이 막 몇 배 커지는 시장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분석해보고 이렇게 따져보고 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 목표가는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한 내가 판단한 아니면 내가 분석한 내가 만들어낸 그 목표가를 나는 믿는다. 남이야 믿든 안 믿든. 근데 나는 그렇게 내가 잡은 목표가가 내가 목표가를 잡을 때마다 거의 맞더라.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중장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우량주를 1억 원치 사가지고 이걸 내가 들고 있으면 내 목표가는 최소한도 2배, 3배다. 그 왜 그러냐? 무슨 근거로?
두 배, 세 배가 뭘 근거로 나오냐, 그게.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가격이 두 배, 세 배 될 거냐, 이렇게 분석을 하면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가총액이 두 배, 세 배 될 거냐. 그 시가총액이 두 배도 되고, 세 배도 되고, 시가총액이 다섯 배도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앱토스가 앞으로 목표가가 지금 대비해서 다섯 배든 열 배든 열다섯 배, 이십 배든 되려면 지금 앱토스 시가총액이 3조인데 그럼 나중에 앱토스가 때가 됐을 때 시가총액이 30조도 되고 50조도 되고 100조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냐?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앱토스는 그러면 업비트에만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이낸스도 있고 그 앱토스의 가장 큰 세력은 바이낸스에 있죠. 바이낸스에. 자, 그래서 이게 중장기라는 게 무조건 오래 들고 간다고 해서 이게 중장기 아니에요. 목표가를 몰고 가져가면 그건 중장기가 아닙니다. 그 목표가를 모르면 뭐 언제든지 팔 수가 있는 거죠. 응? 왜, 그죠? 여기까지 들고 가지. 왜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해서 에코프로가 5만 원, 10만 원에서 샀다 해도, 그죠? 왜 15만 원에 팔고, 18만 원에 팔고, 응? 20만 원에 팔고, 왜 그래, 왜 그래? 에코프로 목표가를 모르니까 막 파는 거예요, 모르니까. 응? 자, 아무튼. 그래서 개인들은, 그죠? 이 비트코인이 막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렇게 막그 횡보하면서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고, 그럼 시간 걸리고, 이 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내가 샀으면 빨리빨리 가야지. 그건 단타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가야 돼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종목을 골랐으면 그게 빨리빨리 가야지 안 가면 그게 단타 종목이 아닌 거예요. 그죠? 중장기는 다르다고요. 중장기 종목이나 중장기 코인은 내가 많이 갈 줄 아는데 나중에 막 해서 그 막 다섯 배도 가고 열 배도 가고 이십 배도 가고 이게 갈 줄 아는데 근데 빨리 갈지 천천히 갈지 시간이 더 걸려 갈지 이거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종목 혼자서 아니면 그 코인 혼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분위기 했죠. 그 시장의 분위기, 비트코인의 분위기, 코인 시장의 분위기,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문제, 환율이 오르냐 내리냐, 뭐 여러 가지 분위기들하고 관련이 된다고요. 이게. 이 중장기도 빨리 갈 때가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고점 근처에 저희가 하이브를 사자마자 일주일 만에 빨리 간 것은 그게 왜 빨리 갔냐면 거기가 고점 근처니까 빨리 간 거예요. 고점 근처였으니까.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왜 알뜰 건데 빨리 안 가냐? 지금 고점 근처가 아니거든요. 그럼 바닥 근처냐? 바닥 근처도 아니죠.
제가 얘기했죠. 비트코인은 지금 조정받는 거예요. 그럼 왜 조정받냐? 아, 조정을 받을 자리니까 받는 거예요. 왜 조정을 받냐? 아니, 이미 두세 배 올랐잖아요. 이미 두세 배 올랐잖아요. 1년 동안 거의 두세 배 올랐으니까 그 시가총액이 거의 천조 가까이 되는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거의 천조잖아요. 천조. 천조짜리 비트코인이 1년 동안에 거의 두세 배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500조가 안 되는데 응?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두 배가 넘는 이 비트코인이 1년 동안에 두세 배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잖아요. 응? 지금 올라온 것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야죠. 더군다나 이제 그 현물 ETF 10년간 거쳐서 승인 난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서 그래서 그 재료가 소멸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야죠. 그런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여기서 현물 ETF 막 현물 ETF 그냥 1, 2년 전부터 현물 ETF 계속 그죠 비트코인 ETF 좀 아는 분들은 그 현물 ETF만 되면 막 뭐 비트코인 시장이나 알트코인 시장들이 막 무슨 불장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안 가니까 저 갈 건데 기다리면 그러니까요. 개인들은 보세요 여기 한 달, 두 달, 석 달. 개인들은 이렇게 3, 4개월만 이렇게 횡보를 해버리면 그죠? 그 포기예요, 포기. 자, 비트코인은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앱토스 마찬가지입니다. 앱토스도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게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추세선을 벗어났어요. 이렇게 타고 쭉 갔으면 빨리 갔겠죠. 근데 왜 벗어났겠어요? 여기 앱투스 세력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왜 여기서 빨리 가지? 아니, 지금 갈 때가 아니다. 왜? 뭐가? 분위기가. 앱투스 세력이 생각하는 분위기가. 그럼 앱투스 세력이 그냥 업비트 앱투스 세력이 아니고 바이낸스에 있는 앱투스 세력이 전 세계 코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세요? 저희가 이제 업비트에서 사가지고 업비트에서 가려고 있으니까 그냥 업비트 분위기만 따라서 그냥 앱투스가 먼저 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앱투스 세력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앱투스 세력에서 가장 큰 세력은 제가 얘기했죠. 바이낸스에 있는 세력이라고. 바이낸스. 왜? 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제일로 크니까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세계적으로 제일로 크니까 업비트는 한국의 거래소 중에서 제일로 큰 거죠. 한국의 거래소 중에 업비트도 있고 비썸도 있고 뭐 코인원도 있고 뭐 또 뭐 코비도 있고 있잖아요. 4대 거래소 해가지고 한국의 거래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의 거래소들 중에서 제일 큰 게 업비트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거래소 중에서 이 바이낸스 거래소가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바이낸스 거래소가 이게 시장인 거예요, 시장. 업비트 시장이 제일 크니까 제일 큰 시장에 있는 이 같은 앱토스 세력도 제일 큰 시장에 있는 세력이 그게 대장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업비트라든지 다른 거래소에 있는 앱토스 세력들은 요거에 맞춰서 눈치를 보면서 이제 파동을 만드는 것이죠. 자, 지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요거.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보고 내가 들고 있는 코인만 보고 왜 빨리빨리 안 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시장과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가는지 그것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지금은 시장이 다 글로벌하게 움직이잖아요. 응?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의 어떤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만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은. 응? 그 업비트에 있는 아까 그 세이나 스이 코인들이 왜 먼저 출발했냐? 그건 바이낸스에 있는 세이 스이 코인 세력들이 먼저 출발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뭐 왜 먼저 출발했는지는. 근데 저희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데 뭐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응? 저희야 먼저 갔으면 갔는갑다.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그죠? 들고 있지도 않는데 뭐 그거 분석해 가지고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거. 지금 살 것도 아닌데. 저희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 비중을 더 늘리고 아니면 새로 살려고는 이런 코인들에 집중해서 그런 코인들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미래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건지, 특히 바이낸스에 있는 그 앱토스, 앱토스라는 코인을 만든 그 주식으로 가면 대주주 있잖아요. 그게 누군지 보세요. 앱토스만 들고 있지 앱토스를 어떤 세력들이 만들었는지 그거 한 번도 안 쳐다봤죠. 그 좀만 찾아보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제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안 가고 가고 이게 아니고 아까 제가 했죠. 갈 때가 됐을 때 어떤 코인이 제일로 많이 가느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야.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떤 게 더 많이 갔는지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비교가 되겠죠. 가기 전에는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 아는 사람은 극수수고 그리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설명을 하죠. 이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하려니까 이제 이렇게 추세선 그려보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려니까. 이 추세선 그리고,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벗어나 있는데, 아무튼 앱토스도 이제 횡보를 한 중이다. 횡보를. 근데 이제 앱토스를 제가 앱토스가 지금 보면 지금 이제 꼬리를 기준으로 하면 이 가격적으로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최근에 여기까지 제가 이거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앱토스 그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올라가는 거 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그 세력이 그 세력이거든요. 요게 세력이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앱토스는 여기서부터 들고 있는 세력이 그 세력이 그 세력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놔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갈 때 여기 이게 다 양봉이거든요. 양봉 세 개로 간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왜 여기서 상장을 시켜서 업비트에는 여기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 비트코인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앱토스가 먼저 출발해서 간 거예요. 앱토스가 먼저 업비트에서는 앱토스가 여기 전고점을 제일 먼저 넘어갔었어요. 제일 먼저 이거 설명했잖아요. 제가 1년 전에.
앱토스에 있는 알트코인 거의 200개 가까이 되는 알트코인 중에서 여기 고점, 전고점을 넘어간 알트코인은 앱토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출발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쫙 뺀 거예요. 왜요? 비트코인이 계속 안 가고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혼자 가봐야 소용없다고요. 혼자라도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바보 되는 거예요. 세력은 개인들 생각으로는 혼자라도 가지. 그건 개인들 생각이고요. 여기서 앱토스가 쫙 올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뭐가 개인들이 가는 코인들을 따라와서 막 사야 되는데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고.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온 동안이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구간이에요. 횡보하는 구간. 여기 비트코인이 몇 달을 횡보했잖아요. 아까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 횡보하는 데가 내려왔던 게 결국은 또 다시 지금 그죠? 여기를 넘어간 건 아니지만 꼬리를 기준하면은 거의 7분 응선, 8분 응선 온 거예요. 그렇죠? 꼬리 기준하면 여기 고점 대비 해서 보시면.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여기 보시면 캔들 결국 두 개로 온 겁니다. 이런 캔들 있지만 이런 캔들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이건 결국 시간 끈 거고 왜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거고 결국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 올라온 것은 이 캔들 두 개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하잖아요. 캔들 두 개로 올라온 거고 근데 여기 넘어가는 것은 이제는 여기서 캔들 하나로도 한두 개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월봉 기준으로요.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경험 안 하셔서 그런데 나중에 이 알트코인 이렇게 시즌이 되면 지금 시즌을 들어선 거예요. 시즌으로 해서 본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분위기가 아직도 분위기가 이게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개인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6천만 원, 6,500만 원에 와 있는데도 개인들이 개인들이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여기 비트코인 포함해서 알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실제로 매매나 투자를 안 하고 지금 돈이 있는데 뭐 적금 들 때 예금 들었던 돈이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 ETF가 지금 현물 ETF가 승인이 나고 했어도 대부분의 개인들이 지금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관망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 간다고 해서 막 따라붙는 게 아니고 관망하는 상태.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그러면 개인들이 막 따라 들어오려면 일단은 비트코인이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일단은 이렇게 7천, 8천을 넘어가야 되고 7천, 8천을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한 1억 있잖아요. 1억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관망하는 개인들이 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꼭 비트코인은 안 하더라도. 왜? 비트코인 1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막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막 이제 또 비트코인 1억 넘었다. 그 다음에 1억 넘으면 그 다음에 막 2억 간다, 3억 간다, 4억 간다. 막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와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이게 알트코인 세력들이 아까 1차, 2차, 3차 이 사이클을 만드는 거죠. 이게 고점 근처에서 하이브 같은 게 고점 근처에서는 왜 막 그게 일주일 만에 5배를 가고 그러냐. 하이브를 그 세력들이 고점 근처에서 왜냐면 그 비트코인 코인 시장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많이 들어왔던 건 개인들 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게 딱 쳐가지고 두 배, 세 배를 가면 그 개인들이 막 경쟁주로 삼면서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그게 3차 사이클이죠. 3차 사이클, 알트코인에서. 자, 그래서 앱토스가 지금 이제 고점 대비 보면은 거의 한 7부, 8부 능선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분위기는 이 업비트 분위기가 아니고 이 바이낸스 분위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출발할 때다. 이렇게 이제 그 바이낸스에 있는 앱토스 세력들이 딱 판단하면 거기서 출발을 딱 하게 되면 이제 앱토스 여기 업비트에 있는 이 바이낸스 여기 이 앱토스 세력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딱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업비트에 있는 앱토스가 딱 출발하면 이제 저기 빗썸이라든지 코인원이라든지 이쪽 그런 데도 앱토스가 있으니까요. 그런 데 있는 세력들도 이제 여기 업비트를 보면서 딱 따라서 출발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때를 잘 잡는 그런 세력이 똑똑한 세력이죠. 그 능력 있는 세력이고. 이제 그런 코인들이 나중에 10배 가고 20배 가고 그러는 거예요. 세력이 똑똑해야. 물론 코인도 좋아야 되지만 그 코인을 관리하는 그 세력이 능력이 있어야. 같은 돈을 가지고도 이렇게 타이밍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잡을 줄 알아야 그래야 개인들 돈을 그 코인으로 확 쏠리게 하면서 그러면서 개인들 돈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10배 간 것을 10배를 더 올려갖고 20배를 가고 거기서 10배를 더 올려가지고 막 100배를 가고 100배를 어떤 코인이 100배를 간다면 거기에 막 개인들 돈이 막 확 몰린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그죠? 에코프로 올라가듯이. 에코프로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갈 때는 그 개인들 돈이 몰리면서 간 거예요. 그게 세력들 돈으로 간 게 아닙니다. 개인들 돈으로 간 거예요. 개인들 돈으로. 그때 대한민국 개인들이 막 다 에코프로 사겠다고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세력들은 파는 거죠. 월시사 좋다고 팔죠. 세력들은.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길게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이 지금 가장 좋은 타이밍과 기회에 와 있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 때 지나면 제가 이제 강조 안 해요. 설명도 안 합니다. 그때는 팔아야 될 텐데 뭐 설명해가지고 앱토스를 팔아야 되는데 거기 앱토스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건 다 생략을 하고요. 일단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제가 환율이 조금 올랐었는데 이건 그냥 뭐 여기저기 뭐 전쟁 얘기가 오니까 이게 반등이에요. 반등이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결국은 내려간다. 시간 문제다. 1250, 1100. 이게 1100대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 1200대 초반까지는 보여요. 제 눈에. 1200대 초반. 한참 내려가죠. 1200 초반. 그래서 환율 가지고 또 이렇게 환율 올라오니까 또 환율이 뭐 또 막 환율 가지고 겁주고 막 시장에서 그러던데 그런 거 그러려니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을 보시면 이게 묘하게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는 올랐죠.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를 누가 샀나? 그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죠. 보세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고 코스닥은 개인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고 개인이 사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이제 이게 수급이죠.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사면서 특히 코스닥, 저희한테 중요한 게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구조였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또 뭐 PBR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팔면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사면서 내려가고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개인들이 특히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게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게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왜 외국인들에 의해서 놀아나면 개인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투기를 하고 있다. 투기. 이것을 외국인들이 딱 파악한 거예요. 아, 개인들이 이렇게 막 중장기 투자나 진짜 투자다운 투자, 진짜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중장기에서 50%든 100%든 이렇게 달래고는 개인들은 별로 없고 다 그냥 그때그때 막 그 반짝거리는 이런 종목들을 개인들이 쫓아낸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이 2차 전지였고, 그죠? 그다음에 이 작년 하반기에 뭐 AI 로봇으로 2차 전지에서 이렇게 옮겼다가 또 다시 이쪽 옮겨가는 이런 걸 지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개인들을 컨트롤해서 그죠? 심리적으로 그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이게 투기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이 투기적인 개인 투자자들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요리하는 건 쉽죠. 이게 중장기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라고도 맘대로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 투기적인 투자자들은 개인 외국인들이 그냥 겁주면 팔고 그냥 조금 올려주면 팔고 그러니까 그 다루기가 쉽죠. 지금 시장이 그러고 있다. 지금 시장이. 근데 그게 계속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들은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서 도태된다. 지금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죠. 어차피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외국인들이 딱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개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다니까요. 자, 종목을 몇 개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시장의 특징이 뭐였냐면, 음, 대형주 있잖아요. 대형주는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대형주, 특히 지금 이제 좋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는 오르고 같은 업종이라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 그랬는데 소형, 중소형주는 내리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랬냐면 종목을 보면 왜 그랬는지 답이 나와요. 아까 이제 수급에서도 나오고 보면 자, 그 삼성전자를 보시면 같은 반도체라고 해도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 올랐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꼬리 달긴 했지만 이렇게 조정받다가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여기서 다 나왔다. 삼성전자에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여기서 다 나오고 이런 이제 음봉으로 다 반영이 된 거고 여기 tum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악재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악재는 거의 이제 여기서 거의 소멸이 됐고 그러니까 반등을 했으니까 또 조정을 받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제 어떤 PBR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또 양봉을 만드는 게 대형주니까요. 이렇게 대형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특히 코스피 쪽에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짜리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하니까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르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왜 지금 내렸냐? 그게 여기 제주 반도체의 답이 있죠. 보시면 제주 반도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가 여기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작년 말, 그죠? 이게 2023년도 여기 11월 말부터 여기서부터 스타트 했죠? 스타트 해가지고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보시면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보시면 올라갈 때 보는 거 보세요. 올라갈 때 보면 거의 양봉이잖아요. 보세요. 이 캔들 보시면 이게 가끔 음봉이 있고 보세요. 가끔 음봉이도 뭐 가격도 떨어지지 않은 그냥 색깔만 음봉인. 이게 에코프로가 올라갈 때 됐죠. 에코프로가 올라갈 때 계속 양봉 나오고 중간에 이렇게 음봉인데 음봉도 가격이 떨어지는 음봉이 아니라 그냥 색깔만 음봉인. 여기도 이런 걸 조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시간 끄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시간 보낸 거죠. 하루 이틀 시간 보낸 거. 여기 음봉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양봉 쭉 나오죠. 보세요. 이게 올라가는 종목의 특징을 잘 보세요. 특징을. 이런 걸 눈에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종목을 보다가 이런 패턴을 이런 데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놓고 잘 지켜보다가 이걸 좀 내가 좀 투자를 해봐도 되겠다 종목으로 그러면 이제 본인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1년 중에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종목이 근데 이런 종목을 내가 2,500개 종목 중에서 이런 데서 내가 알아보고 딱 잡았다. 그러면 대박이 나오는 거죠. 대박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알아보면 이미 늦은 거고 이렇게 온 다음에서 알아보면 그 늦은 거고 제가 얘기한 거 아직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초기 단계에서 벌써 이렇게 흐름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런 종목들 2,500개 종목 중에서 1년 지나고 나서 이런 차트를 찾아보면 이런 종목이 몇 개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제주 반도체도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반도체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두 개예요. 이게 반도체 대형주에서 대장주는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같은 반도체라고 해도 중소형주의 대장주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지금 제주 반도체. 그건 이게 차트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게 누가 봐도 대장인 이 제주 반도체가 오늘 꼬리를 달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게 10몇 프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결국에 장 끝나기 전에 한 3, 40분 남겨놓고 쫙 끌어올렸죠.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주 반도체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피, 코스닥 다 양시장에 이게 중소형주 중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시가총액이 적은 게 막 1,000억, 2천억, 3천억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적은 이 중소형주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이 제일로 많은 게 그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러니까 이 제주 반도체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게 조정을 하니까 특히 코스닥 쪽에 많은 이 반도체 쪽에 이런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이 내려갈 수밖에. 오늘 수급이 그랬다는 거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고 그러니까 이제 제주 반도체가 그렇게 잘 가니까 또 개인들이 막 따라붙지 않겠어요. 막 특히 이런 데서 막 따라붙지 않겠어요. 이런 데서. 이 거래량 보세요. 이런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개인을 좀 정리를 해야죠. 제가 봤을 땐 정리를 한 거고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주 반도체가 여기가 고점일 거냐? 제가 볼 때는 고점처럼 안 보여요. 아직은.
그래서 내일이라도 이제 여기서 내일이라도 제주 반도체가 여기서 이제 양봉 비슷하게 조그만하게라도 양봉 비슷하게 만들면 또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또 상승을 하겠죠. 내일이든 모레든 아무튼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월요일이니까 주초기 때문에 자, 그 제가 이제 오늘 업종별로 해서 시장 흐름 대비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차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쭉 올렸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지금 그 알트코인이 워낙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어서 사실 1부, 2부 다 해서 그냥 알트코인만 설명해도 오늘은 그럴 가치가 있는 날이에요. 사실은 타이밍상으로.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게 엔캠 보세요. 엔캠을 제가 지난주에 엔캠도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에코프로 여기 보시면 7월 달부터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은 7월 달부터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 그죠? 막 거의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요. 150만 원짜리가 50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그러는데도 엔캠은 쫙 버티고 있잖아요. 같은 2차 전지 종목인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은 그것도 소재 관련해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은 다 내려가는데 같은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차트를 보니까 엔캠이라는 종목만 이렇게 버티고 있더라. 그러면 종목인 거 이게 종목. 그것도 많이 갈 종목. 이런 것을 이렇게 올라오니까 알아보면 늦은 거고 이런 데서 이런 종목을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은 지금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3분의 1 토막 나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버티다가 슬금슬금 올라간다. 그러면 엔캠이라는 종목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이런 정도에서는 잡을 줄 알아야 되죠. 이런 데서. 뭐 이런 데는 못 잡더라도 이런 데. 지금도 에코프로나 최근까지도 2차 전지들은 그저 여기 최근까지도 2차 전지들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와서 그런데 응? 근데 최근까지도 빠지는데 여기 엔캠이 올라간다. 그 제가 이때 무렵에 얘기한 거죠. 이때 무렵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이제 에코프로 2차 전지 중에서 그것도 소재들 중에서도 소재든 아니든 장비든 아마 2차 전지 관련해서 크게 갈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다른 종목일 거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 있느냐? 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엔캠이었습니다. 이거 엔캠.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또 엔캠이 막 유튜브에서 막 여기 뜨잖아. 이런 데는 엔캠 얘기도 또 나오지 않다가 여기 오니까. 근데 엔캠이 저 엔캠을 저는 더 좀 길게 가지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팔려고 안 하고 저는 최소한도 그 수익으로 막 100% 이상 되는 쪽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했더니 이게 장대음봉이 나와가지고 장대음이 나왔고 이게 좀 수상쩍어가지고 이게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고점 신호일 수 있으니까 이게 적게 올라온 거 아니거든요. 이것만 봐도 여기 대비 보면 세력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매도는 했는데 여기 좀 정고점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팔았지만 이제 이게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기는 좀 애매하죠. 이게 이제 조정을 받는다면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금 가는 걸 따라잡을 필요는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엔캠을 설명하는 것은 이제 종목이 아니고 2차 전지들이 이제 지금 2차 전지 대장은 엔캠이에요, 엔캠.
에코프루나 포스콜드 시가총액은 이제 그것보다 적더라도 지금 이렇게 흐름으로 봐서는 대장은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이렇게 잘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쳐서 이게 다음 달은 이제 또 봐야 되겠지만 두세 달 이렇게 두세 달 좋은 흐름 가면 그게 대장 준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제 이게 여기 보세요.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 보세요. 자, 에코프로를 이제 여기서 에코프로를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면요, 에코프로가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 제가 있죠. 여기 떨어진 것은 왜 떨어졌냐면 이게 한 1주, 2주, 3주 걸쳐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본격적인 매도가 나온 거예요. 왜? 실망했거든요. 왜? 이거 작년 7월 26일 사가지고 6, 7개월 들고 있었더니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가지고 포기할 때가 됐죠. 그래서 여기 1주, 2주, 한 3주 걸쳐가지고 이렇게 팔고 나오니까 이날 뭐가 나왔어? 이날 뭐가 나왔냐? 테슬라 실적이 적자, 큰 폭의 적자다.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이미 개인들이 많이 팔면서 지금도 많이 떨어졌지만 여기서 여기 전저점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그저 개인들이 팔 만큼 팔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 실적이 아까 보세요. F9를 기준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죠. 2차전 종목들이. 근데 여기서 엔캠은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은. 음? 지금 F9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엔캠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종목이 중요하다. 그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테슬라 악재 나오는 타이밍을 보세요. 타이밍이 왜 에코프로가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이게 테슬라 악재가 나오냐는 얘기죠. 내려올 때 내려온 다음에 테슬라 악재가 나오냐. 이거 보세요. 타이밍을 보세요. 타이밍을. 그러면 대부분 개인들은 이 테슬라 악재 나오면 여기서 개인들은 쭉쭉쭉쭉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개인들은 앞에서 팔았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팔려고 해도 개인들이 팔 물량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돌아섰다가 여기서 양봉이 나왔죠. 보세요. 양봉이. 여기는 또 뭐 그 LG 엔솔인가 어디 뭐 실적이 좋게 나왔다가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냥 돌아서면 시장에서 이게 개인들한테 설득이 없으니까 설득력이 안 되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실적을 갖다 붙이는데, 그죠? 그날 그 에너지 엔솔, 그죠? 시가총액이 큰 에너지 엔솔,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딱 양봉을 만들죠. 거기다가 아까 이제 지금 현재 대장주인 그 아까 있잖아요. 엔캠이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오늘 흔들어 대긴 했지만, 그러면 당분간 이게 이제 또 반등한다는 얘기죠. 이제 반등한다는 게 저희한테 이제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 포스코홀딩스나 그죠? 이 에코프로 이쪽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면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저희야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2차전지 종목들이 반등이죠. 반등을 해주면 이게 시장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결국 우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있잖아요. 그 2차전지 종목이 아니더라도 결국 이게 반등을 해서 이게 2차전지가 이게 시가총액이 크니까요. 코스닥에서 이것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올라가면은 아까 제가 했죠. 시장 분위기가 바뀐다.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코스닥을 끌고 내려오니까 이게 에코프로가 내려가면서 코스닥을 끌고 내려오면서
올라갈 코스닥을 자꾸 끌어내리면서 이때 시장 분위기하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이런 것들이 반등하면서 그러면서 코스닥을 끌고 올라가면서 그럼 시장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되면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도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들을 자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 에코프로 에코PM 뭐 우리가 들고도 있지 않고 앞으로 살 것도 아닌데 왜 에코프로 에코PM을 자꾸 설명하냐? 그건 제가 시장 때문에 설명합니다. 시장. 그것도 지금 시장이 아니고 지금 시장은 어차피 지나간 과거 시장이니까 미래 시장, 그죠? 내일, 모레 하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저희한테 중요한 건 그 시장이 중요한데 그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하죠. 분위기가.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에코프로나 이런 2차 전지들이 일단은 뭐 여기 21선 있잖아요. 이런 데 이렇게 올라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아무튼 여기 전고점 넘어가고 이 전고점 여기 전고점 있잖아요. 이 전고점을 넘어가면 이게 추세가 좀 이제 상방으로 바뀌는 거죠. 일본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 코스닥 분위기가 또 확 바뀌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들이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에 있는 이 소부장, 그죠? 이 중소형 종목들을 제가 봤을 때 오늘 이런 분위기들을 이용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죠. 2차 전지 종목들이 바닥에 있을 때.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어떤 그 세력들이 특히 오늘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그럼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왜 팔았냐 오늘? 그동안 코스닥이나 이런 데서 코스닥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이익 실현하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는 가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 팔고 또 코스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럼 또 코스닥에 가겠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자, 이제 이런 관계들을 잘 보면서 내 종목이나 내 포트폴리오를 봐야지. 이게 내 종목 포트폴리오만 보면은 안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도 안 보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안 보인다.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하셔야 내 종목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결국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야 결국 내 종목들의 흐름도 좋아지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2차 전지 종목들이 특히 코스닥에서 영향을 계속 미쳐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양봉만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단기 바닥권이에요. 단기 바닥. 여기 RSI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단기 바닥권. 그래서 여기서 뭐 그냥 가든 이렇게 또 이렇게 W로 가든 뭐 3차로 W로 가든 해서 일단은 여기를 넘어가기를 많이 내려왔으니까요. 그리고 개인들이 또 많이 팔았잖아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고점 넘어가는 이런 흐름을 가지 않겠느냐 봐요. 그럼 이제 개인들이 사냐? 못 사요. 개인들은. 개인들은 이제 여기 팔고 또 다른 데로 갔거든요. 다른 데. 어떤 쪽에 요즘에 잘 올랐던 그런 쪽으로 갔죠.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있잖아요. 특히 바이오. 개인들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것도 거꾸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투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외국인들이 딱 파악하고 이걸 거꾸로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 질이 지금 좀 그렇죠. 그게 누구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투기적으로 자꾸 움직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아무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